네, 여러 가지 순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중복순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이 있었죠? 그 다음 이제 중복순열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같이 요거 해보면서 해봅시다. 1, 2, 3, 4, 5, 6, 7, 8, 9하고 0까지 있는 10개의 숫자가 있대요. 10개의 숫자.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답니다. 그래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대요. 하나, 둘, 셋, 4자리 비밀번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은요. 0부터 9까지 총 1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니까 두 번째 자리에도 0부터 9까지 10가지가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비밀번호를 선생님이 행운의 숫자 7777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안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되고요. 0000도 됩니다. 물론 예쁘게 1, 2, 3, 4 이런 것도 되고요. 7788 뭐 다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자리마다 0부터 9까지 10가지 0부터 9까지 10가지 이렇게 가지수가 된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서 10가지가 되는데 그때 동시에 두 번째 자리에서도 10가지가 되고 세 번째 자리에서도 동시에 네 번째 자리에서도 동시에 선생님은 그때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마다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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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첫 번째 가지수 10가지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 10가지 동시에 10가지, 그때마다 10가지. 그러니까 총 10의 4제곱. 우리 숫자로도 쓸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10,000가지가 되게 됩니다. 정말 많네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라고 한 게 뭐였냐면요. 10피사. 요 퍼뮤테이션 우리 1학년 때 배운 건데요. 우리 10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10개의 숫자,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10가지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냐면 4개를 골라서 이것을 순서 있게 배열한 거, 순서가 있게 만드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쓴 요런 경우는요. 이 10P4, 퍼뮤테이션, 순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만 오케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계산됐던 것이었거든요. 얘랑 지금 파란색으로 쓴 이 왼쪽에 있는 요 사물함 비밀번호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때 우리는 얘를 n 파이 r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요 파이는요, 프로덕트에 나오는 요 p자를 따온 거라고 하는데요. 네, 파이입니다. 파이. 우리 3.14 쓰는 그 쬐끄만한 파이 말고 얘는 대문자 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데 사실 선생님은요, 이 문자 잘 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 방금 비밀번호 했던 것처럼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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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잖아 라고 쓰는 게 전혀 우리한테는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중복 조합의 기호를 굳이 서로 다른 10개에서 4번 중복 허용해서 고르니까 이건 10파이 4야. 그러니까 이건 10의 4제곱이야. 이렇게 풀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냥 곱하기로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n파이 r이라는 걸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5번 고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숫자가 2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0과 1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의 숫자를 어떤 자리에 배열, 그러니까 비밀번호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중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000001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우리는 안다. 뭘?
그때마다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결국 2의 5제곱 32. 똑같은 것 같은데 얘는 다르죠. 우리 이 부분에서는요. 예시를 내가 만들면서 공부해보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얘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0, 1, 2, 3, 4 총 5개의 숫자죠? 혹시 0이 들어가는 게 불편하면 0을 안 해도 되겠죠? 0을 지워버리고 0을 지워버리고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숫자를 가지고 2개의 자리를 배열하는데 중복 허용해서 그렇게 넣으라는 거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이 자리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5, 5, 25가지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n 파이 r이라고 쓸 때 우리 npr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몇 개에서 몇 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r 값이 n보다 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5p10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얘는 중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숫자보다 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요? 여기 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풀러 갑시다. 네, 서로 다른 4개의 놀이기구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순서대로 타랍니다. 서로 다른 4개, 이걸 아주 공식적으로 바라본다면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고르니까 이럴 땐 파이를 사용해요. 그럼 얘는 4의 5제곱이겠네요.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선생님은 실제로 이런 풀이를 별로 추천하지도 않고 선생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다른 4개의 놀이기구가 있고요. 5개를 순서대로 태울 겁니다. 자, 이 놀이기구 꼭 우리가 막 그런 거 해야 돼요. 바이킹, 자이로드로, 그 다음에 뭐 있죠? 선생님 생각나는 것도 없네. 티 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범퍼카, 귀신의 집 정말 생각이 안 난다. 5개 했네. 하나 지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개. 그럼 이 4개가 여기도 4가지를 탈 수 있고 두 번째도 4가지를 탈 수 있고 왜? 중복이 되기 때문이죠. 중복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애초에 4개의 놀이기구를 5번 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여기서 뭔가 바이킹을 타든 자이로드롭을 타든 티익스프레스를 타든 범퍼카를 타든 그 다음에도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도 또 4가지, 그 다음에도 또 4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치기가 늘어나는 거죠.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니까 4의 5제곱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선생님 집에 있는 고양이가 가끔 울어서 고양이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자, 5개의 숫자 중에서요.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를 구하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4자리의 자연수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언제 홀수가 만들어지지? 자, 우리 알고 있죠? 1의 자리의 수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1의 자리의 수에 뭐가 들어가야? 홀수가 들어가야 이 4자리로 만들어진 이 자연수가 홀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는요. 홀수가 1, 3, 5가 있으니까 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과 3과 5. 그래서 3가지가 올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자리들에는요. 사실 어떤 수가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5가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렇게요. 그래서 결국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 다음에 1의 자리 3가지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고양이가 너무 울고 있기 때문에 빨리 풀고 가겠습니다. 자, 중복순열 스스로 익히기 문제인데요. 쭉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네, 2파이 6이요. 네, 이거 뭐예요? 자꾸 우리 예시를 듭시다. 서로 다른 2개의 문자, 6자리의 자연수 만들기. 6자리의 비밀번호 만들기라고 합시다. 중복을 허용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고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사실 이 문제는 아무도 이렇게 풀지 않아요. 그냥 2의 6제곱이라는 거 모두가 알지만 자꾸 요런 기호를 보고도 예시를 생각해내면 이 개념을 잘 이해했다는 뜻이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3파이 4 같은 경우는 뭘까요? 네, 서로 다른 세 개의 뭐 문자 같은 거죠. 0, 1, 2, 뭐 이렇게 1, 2, 3 이런 문자가 있고 그걸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를 채우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마다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종류 혹은 문자의 종류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결국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으로 당연히 풀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줍시다. 두 번째 문제. 학생 3명이 6개의 진로체험 활동 중에서 각각 1개를 골라주랍니다. 2명 이상의 학생이 같은 진로체험 활동을 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바로 중복을 허용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 3명이 6개의 진로체험이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있고요. 3명의 학생은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할까요? 훈이와 철수와 짱구가 한 번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건 6개의 진로 체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훈이가 고를 수 있는 거 6가지. 철수가 고를 수 있는 거 6가지. 짱구가 고를 수 있는 거 6가지. 결국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계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마치 3의 6제곱으로 답을 찾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바라본 거죠. A라고 하는 진로 체험이 사람을 고른 거예요. 훈이를 고를까? 철수를 고를까? 짱구를 고를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뭐 얘가 훈이를 골랐다고 치고 그러면 B가 예를 들어서 훈이를 또 고를 수 있어요? 이럴 순 없죠. 그럼 훈이는 A도 하고 B도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로 체험 활동이 사람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긴 하는데요. 그냥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번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A가 사람을 고를 수 있는지, 사람이 진로 체험을 골라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4개의 숫자 0, 1, 2, 3 중복을 허용해서 5자리의 자연수. 자, 그런데 여기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보여요? 0이요. 뭐 때문에 함정 카드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5자리의 자연수가 유지가 되려면 요 제일 큰 1, 10, 100, 1000만, 만의 자리의 수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네, 0이라고 하는 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1, 2, 3,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들은 어떤 수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0, 1, 2, 3이라고 하는 4가지가 반복해서 들어올 수 있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얘만 왜 3이에요? 우리 항상 이 계산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 3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는요. 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0 빼고 그 개수라는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 계산 끝까지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끝까지 계산하십시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하나 더해요. 짝수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자리를 만드는데 짝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짝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0, 1, 2, 3까지 있으니까 짝수는 0과 2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아직도 함정 카드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네, 만의 자리는 아직도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첫 자리, 만의 자리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을까요? 1, 2, 3, 세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 10, 100, 1000의 자리 얘네들은요 어때요? 어떤 수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0부터 3까지 4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때마다 여기서 1이 골라질 때마다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4가지가 되고 그때마다 0과 2 2가지가 되고 그때마다 3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 그리고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쓰고 나서 이제 봤는데요. 선생님 여기 틀렸죠? 어디게요? 4가지가 4번 들어가야 합니다. 선생님 여기 틀렸어요. 다시 고쳐주세요. 요거까지 해서 계산 끝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덜 곱했네. 요거 하다가 생각났어요. 2번 하다가.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뭔가 좀 어마어마해 보여요. 천천히 문제를 읽어봅시다. 남자 고등학교가 2곳이 있어요. 여고가 3곳이 있고요. 남녀공학 4곳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학생이 지금 남학생 1, 2, 3 학생이 있고요. 여학생 1, 2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남학생은 남고나 얘네들은 남고나 공학에 갈 수 있는 거죠. 여학생은요. 여고나 공학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거지.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별로 좋은 해설은 아닌데. 자, 학교에서 학생을 뽑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한 학생이 여러 군데의 학교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남자 1번 학생은요. 남고 2곳과 공학 4곳, 6곳에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남자 2번은요. 네, 마찬가지죠. 아까 1번 친구가 간 학교를 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고에 모두 다 배정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몇 곳? 6곳. 그 다음에 3번 친구도 마찬가지로 6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학생들도 배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들은요. 어떻게 배정이 되겠어요? 여고와 공학에서 배정이 되는 거니까 여자 1번 학생도 7곳. 여긴 여학생이 갈 곳이 더 많네요. 여기도 7곳. 곳을 자꾸 쓰니까 이상하다. 7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학생들이 전부 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뭘 선택하더라도 그 뒤에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복을 허용해서 뭐 A 학교에 전부 다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학에 어떤 학교가 있다면 별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별이라고 하는 학교에 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다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남학생들이 각각 6개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여학생들도 7개의 학교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진학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풀이를 보면 어떻게 써 있겠어요? 네, 얘는 6, 파이 3, 그 다음에 7, 파이 2 그리고 걔네들이 이렇게 곱해지는 걸로 써 있지만 선생님은 요 풀이보다는 늘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 풀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이 역량 키우기에 있는 이 서연이의 풀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운동복 4벌이 있고요. 이걸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건데요. 일단 서연이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복이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운동복이 있고요. 이렇게 못 그리다니. 빨간색 운동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좀 흐린 파란색. 그 다음에 선생님 옷 왜 이렇게 못 그리는지 아시는 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4가지의 옷이 있는 거고요. 이때 사람이 A, B, C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한 걸 보니까 이 친구는 4 곱하기 4 곱하기 엄마야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옷 4개 중에 하나를 골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학생이 4개 고를 수 있고 B라고 하는 학생이 4개 고를 수 있고 C라는 학생이 4개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는 방식의 풀이입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운동복 4벌을요.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써 있어요? 운동복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남색 운동복 누가 가져갈래?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A가 가져갈 수도 있고 B가 가져갈 수도 있고 C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한테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야, 이 빨간 옷 누가 가져갈래? 이번에도 A가 가져갈 수도 있고 B가 가져갈 수도 있고 C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B가 골랐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파란 옷 누가 가져갈래? A가 가져갈 수도 B가 가져갈 수도 C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A가 또 가져갔어요. 그럼 지금 A는 2개, B는 1개, C는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연두색 티 마찬가지입니다. A가 가져갈래? B가 가져갈래? C가 가져갈래?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A가 가져가게 되면 결국 A는 3벌, B는 1벌, C는 못 가져가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한 건 선생님이 방금 해설한 이 나누어 갖기를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지금 서연이처럼 4 곱하기 4 곱하기 4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이 옷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셔츠를 누가 가져갈래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한 명이 몰빵해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못 받는 학생이 존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겠어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남색 티셔츠를 가져갈 사람 3명. 빨간색 티셔츠를 가져갈 사람 3명. 파란색 티셔츠를 가져갈 3명. 발음이 자, 민트색, 뭐예요? 이 초록색? 이 형광색 티를 가져갈 사람 3명.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결국 서연이는 뭘 잘못 봤냐면 무엇이 중복이 돼도 되는지를 헷갈려 한 거죠. 지금 중복은 뭐예요? 가져갈 사람이 중복이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셔츠는 중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 벌의 옷을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3파이 4냐 4파이 3이냐 이거 가지고 문제 내면 여러분 정말 많이 헷갈려 합니다. 중복순열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